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작을 또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전드의 시각,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요. 유성치 운용력님 오늘 어떤 이야기거리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리스 문제도 이제 그죠? 결국은 해결이 됐고, 중국도 이제 폭락 이후에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성장주들이 최근 몇 년간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는 건설주들이 폭등했고,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또 휴대폰이 들어오니까 또 스마트폰이 들어오니까 또 이 관련주들이 휴대폰이 급등했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또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그죠? 모바일 세상이 오니까 그에 맞게 또 그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늙어가니까 또 고령화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으로 항상 어떤 메가 트렌드가 있고 굵직굵직한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은 어떤가 하고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되게 싱싱했다면 지금은 성장률 자체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KDI가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0년대 이후부터는 지금 성장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4% 전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 2030년 이후부터는 한 1.6%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겁이 나거든요. 이게 뭐지? 시장 계속 성장해야지, 중국처럼 인도처럼 성장해야지 내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 건데,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시대가 아니죠. 이미 우리보다 몇십 년을 앞서가는 그런 증시인데도 보면 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주식시장도 계속 급등을 해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앞으로의 세상은 저성장이에요. 저금리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래 갈 거예요. 상당 기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랬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줄기를 잘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해서 치고받고 한다면 제 판단에서는 결국은 계좌가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해 나가자. 그래서 시장의 성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가져 나와 봤는데요. 일본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막 폭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구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도표를 보시면은 일본의 성장률이 그저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초입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어때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저 금통위에서 1.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덩달아서 약간은 같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저금리는 한동안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내가 돈을 넣어놓겠다. 그래서 예금금리를 받고 생활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되게 무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죠. 왜? 주식을 하려니 좀 불안하고, 채권도 금리가 저렇고, 이래저래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죠? 그 은행 금리를 넣어놔봐야 실질 물가를 따져보면은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저성장, 저금리, 이것은 기조적인 것이다. 왜 저성장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늙어간다고. 사람들이 늙어가고, 국가별로도 보면 미국이, 일본이, 그죠?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중국 다 늙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성장률은 또 떨어지고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전에 조선주다. 예전에 조선주 좋았다. 철강주 좋았다. 그런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절에는 개발도상국인 시절에는 또는 중국이 옆에서 성장할 때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수혜를 받았지만 중국이 수출이 꺾이면서 패러다임이 또 확 바뀌어버린 거죠. 수출이 꺾이니까 소비를 늘리죠. 소비를 늘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밥솥 파는 회사들, 화장품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가도 폭등을 했던 거죠.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우리는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빨리 늙어요. 예, 우리나라가 더 심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고령화 시대에 제약, 의학,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의료기기 업종군들이.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보면 그리스 사태 때문에 중국 사태 때문에 빠졌지만 지금 또 직전 고점 뚫고 나가는 종목들은 다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 약세, 저유가, 1%대의 저금리, 그죠? 2015년도에 신삼저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전에는 보통 이런 구도면, 이런 금융 환경이나 투자 환경이면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예, 저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해외 변수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 봐요. 대공황 때도 그랬고 오일쇼크 때도 그랬고 어떤 금융위기 때도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나옵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잘 읽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구태연연한 그런 판단으로 예전에 그런 사고로 예전에 저 기업이 50만 했는데 지금 10만 원이니까 내가 저 기업을 사야 돼.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10분의 1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는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특히 저성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환영을 받을까요? 예,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저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회사. 예. 남들은 다 빌빌빌거리는데 이 회사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20% 30%씩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도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장사를 잘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가점적인 체제인지 독과점적인 체제인지 기술력이 뛰어난 것인지 누가 시장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실적이 한 3년 이상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들은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처음에는 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만 한번 팍 움직이면요. 50% 100% 4배 5배 금방 움직여요. 1년 안에. 예.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맛을 한번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투기가 아니구나. 정말 진정한 재테크구나. 내가 기업을 발굴하고 인내하고 내 자신을 참아내고, 그죠? 공포, 탐욕,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걸 참아내고 났을 때 돌아오는 그 수익, 그 수익이 100%, 200% 됐을 때 그 느낌, 그걸 딱 한 번만 딱 맛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타하기 싫어요. 그냥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을 꾸역꾸역 모아가는 겁니다. 돈 생길 때마다. 그럼 그 기업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한 달, 두 달 만에 2배, 3배 가버려요. 네. 그게 정말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게 한 1년, 2년, 3년, 4년 수익률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100%, 200%, 300%, 500% 여러분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요새는 좀 무서워요. 왜? 뭐 90살, 뭐 100살, 뭐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저 뭐 은퇴 나이도 이제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55, 뭐 60대면 다 은퇴했지만 지금은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은 계속 일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재정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은행에만 예금 맡기고 부동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를 같이 해 나가세요. 그러면 뜻하지 않은 시기에, 어느 시기에 큰 수익률로 여러분들을 보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1% 시대의 생존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 자산을 분명히 편입을 해야 된다. 부동산 쪽에 치중해 있다거나 채권 쪽에 치중해 있다거나 은행 예금 쪽에 집중해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뭐 고배당주 펀드라든지 공모주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뭐 해치 펀드 이런 쪽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 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런 쪽을 꼭 같이 해라. 예, 그렇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의 장기화 트렌드는 계속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장주 투자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성장주들을 꼭 편입을 해라. 가치 펀드 주들이 요새 가치주 펀드가 요새 수익률이 안 좋아요. 최근 한 1, 2년 동안. 예, 마이너스 뭐 많게는 뭐 몇십 프로씩 난 데도 많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저성장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저성장이 끝날 거냐, 고성장으로 전환될 거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성격이 확 바뀌겠죠. 하지만 저는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1, 2년짜리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을 꼭 내 포트를 보시고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은행, 뭐 정권, 그다음에 IT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새로운 정책 수혜주들, 그죠?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관련 모바일 관련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죠? 예, 그 외에 뭐 모바일 결제라든지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고요. 특히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진단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기업들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장 섹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쪽은요. 지배구조 수혜주들, 화장품 이쪽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두는 쪽은 헬스케어 쪽, 네, 헬스케어 쪽하고 핀테크 쪽, 그리고 1인 가구, 리모델링, 렌탈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소형 가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신성장 섹터.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서울에 1인 가구들 너무 많이 살아요. 네, 장가 안 간 선배들부터 시작해서요. 장가 안 간 후배들까지.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는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1인 가구입니다. 월세 내고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트렌드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50% 먹었다고 안 팔죠. 10% 먹었다고 안 팔죠. 그죠? 아, 이 기업의 가치가 100%, 200%, 300% 오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죠. 기다려야지 결국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타마하면 시세만 보고 투자하게 되면 200%, 300% 갈 종목을 20% 먹고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판 종목만 있어요. 다 손실난 종목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네, 그런 투자가 가장 초보스러운 투자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건 재테크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바이오헬스, 건설, 핀테크 쪽에 관심을 좀 두셔야 돼요. 건자재 쪽하고. 그리고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뱅크의 쿠팡 투자. 여기에서 저는 상당한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또 2020년에 100조 원, 이거는 잘못 적었네요. 제목을. 죄송합니다. 메가 트렌드 분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핀테크, 헬스케어, 1인 가구, 리모델링, 건자재 이런 쪽 기업들인데요. 한번 쭉 보시고 이 기업들 차트를 다 보시면 대부분이 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아니면 거의 박스권 상단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이번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또 한 번 고점을 돌파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러줄 때마다 이런 기업들은 이격을 줄여줄 때마다 싸게 모아가신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그 투자의 가치, 성과를 증명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계속 알아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마켓 2막 1장 내일 오전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